안녕하세요. DNA 입시연구소 논술 강사 장재입니다. 오늘은 인문계 논술 파이널 중에서도 이제 성균관대 파이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 대략적인 논술 날짜와 최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성균관대 논술이 어떤 전형이고, 그 다음에 저희 파이널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간략하게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성균관대 인문 논술을 보시면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수능 다음 날 토요일에 이제 인문 논술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능 다음 날 하루만 연습할 시간이 있다 라는 거를 이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저 등급이 있는데, 첫 수능을 치고 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좀 쉬었다가 밥도 먹고, 채점을 하고 이제 예상 등급을 이제 확인을 할 텐데, 제가 좀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최저를 맞추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반드시 시험을 보러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매년 저 최저 못 맞췄어요 라고 하고 시험을 보러 가지 않은 학생들이 나중에 성적표를 받고 나서 최저를 맞췄다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되는 학생들이 꽤 많거든요. 매년 나와요, 매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가채점 결과에 대해서 100% 신뢰하기보다는 일단은 원서를 넣은 대학들의 시험은 무조건 봐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험을 보러 꼭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은 총 3문항이 나오고 100분 동안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글자 수 제한이 없는데 대략적으로 2000자에서 2500자 정도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 다음에 연필이나 지우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학생들에게 편리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성균관대 인문 논술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총 3문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여러 개의 제시문, 그동안의 경향을 보면은 4개에서 7개 정도의 제시문이 나오고, 그 제시문들을 하나의 주제를 통해 가지고 분류하고 그 다음에 요약을 하는 문제가 첫 번째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료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그래프나 도표 자료가 나오고, 앞서서 분류했던 그 입장에 맞춰서 이제 설명을 하거나 논증을 하는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상황, 정책, 법 등이 나오고, 그 상황이나 정책, 법, 결정, 의사결정과 관련되어서 앞에서 지금 분류했던 그 입장에 따라서 또 논증적 글쓰기를 해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이제 수능 다음 날 시험을 보러 가서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제 들어갈 것인가 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성균관대가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야 돼요. 요약도 해야 되고, 분류도 해야 되고, 자료 해석도 해야 되고, 적용하여 비판을 하거나 방안을 제시하는 건데, 이제 학생들이 요약 부분에서 실수가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학생들은 이제 요약을 하라고 그러면은 요약이 정확하게 의미를 모르고선 줄거리를 쓰는 형태를 많이 보이는데, 그러한 문제를 좀 예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료 해석은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나의 완성된 글을 써야 하는데, 종종 이제 다짜고짜 자료에 대한 결론부터 이야기를 한다거나 하게 되면 보통 논쟁적인 글이다라고 볼 수가 어렵고, 그러면 이제 점수를 받기가 힘듭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특히 학생들이 자주 보이는 실수들을 이제 만회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적용서술, 이거는 그 논술을 1년 동안 한 학생들도 적용서술을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파이널 때도 이 적용서술과 관련된 강의가 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을 준비했던 학생들도 보통은 이제 수능을 앞두고
뭐 짧게는 3주에서 이제 길게는 뭐 6주 정도를 아마 쉬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뭐 연세대라든가 이런 지금 수능 전에 논술을 쳤던 학생들은 그 해당 대학에 대한 논술 연습을 그 직전에 이제 집중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이 성균관대 논술을 연습을 굉장히 오랫동안 쉬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수능 직후에 논술 시험에서 이제 2번의 파이널 수업이 열리는데 그 2번을 전부 다 참석을 해가지고 빨리 그 감각을 익혀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쉬었던 글쓰기를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감각적으로 어떻게 이제 논술을 써야 되는지 다시 익혀야 하는 그런 시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그 한 3년 전부터 굉장히 논술 합격자의 점수대가 상당히 높아졌고 올해는 그 정원이 줄어든 만큼 합격권 점수가 또 오를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완성도 있는 완벽한 글을 이제 욕심을 내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균관대는 강력하게 이 파이널 2번 수업을 반드시 다 들을 것을 이제 권합니다. 자, 그러면은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요. 일단은 제시문을 읽는 방식, 학생들이 이제 줄거리를 읽는 그런 요약에서 실수가 나오는 것들을 이제 키워드를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 라는 것과 설명과 논증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학생들한테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들이 논술이 좀 어려울 경우에 자주 보이는 실수들은 제시문들의 글들의 일부 어휘라든가 문구, 구절들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가지고 하나의 문장으로 이제 짜집기를 하는 것인데 결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글자 수는 채울 수는 있어도. 그래서 논술에서 원하는 답안의 글의 구조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좀 집중해서 이제 강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파이널이 아닌 다른 평소의 정규 수업과 좀 다른 점은 정규 수업 때는 이제 제시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론적인 것들이라든가 제시문에 그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해설이라든가 어떤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해설도 상당한 정도로 이제 해제를 하게 되는데 파이널 때는 지금 그런 지식보다는 써야 하는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어떻게 써야 하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좀 굉장히 집중을 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시문들의 논리적인 연관성에 맞춰서 적용서술, 그 다음에 요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가점 영역은 또 어떻게 받아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적용서술의 방법은 무엇인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적용서술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강의가 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어쨌거나 이제 논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코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논제를 분석하고 논제 요구에 맞게끔 어떻게 답안을 써야 하는지 개요부터 답안까지에 대한 이제 강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 잘 쓰는 학생들, 평소에 좀 연습을 해보고 잘 쓰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또 나타나는 단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일반화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서 너무나 추상적인 답안을 쓰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논술 같은 경우에는 채점자들이 그 논술 답안을 2번, 3번 반복해서 읽어가면서 학생이 쓴 글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면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쭉 읽어가면서 학생이 지금 채점 항목들을 만족했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읽는 거기 때문에 학생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일반화된 글로써 또는 현학적이거나 뽐내기식의 글을 쓰면 오히려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또렷하고 명시적으로 논제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술이 되는 거에 좀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의 특징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제시문이나 이론 내용 강의 비중은 적습니다. 특히 파이널 기간에는 더욱 그렇고요. 이게 기초반 수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이제 또 설명을 하는데 파이널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생이 푼 문제, 그 문제를 기반으로 답안 작성법, 지금 처음에 이렇게 문장이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문단을 어떻게 나눠줘야 되냐, 이런 논제가 났을 때 몇 문단이 나와주는 것이 맞고, 각 문단에는 어떤 답안의 내용들이 이제 작성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논술은 이제 많은 분들이 간혹 가다가 좀 주관적인 시험 아니냐, 주관성이 너무 많이 개입되는 시험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채점 항목들이 있고, 그 채점 항목들을 학생이 답안에서 충족하고 있는가가 채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채점 항목에 따라서 채점 항목들을 어떻게 읽어내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 설명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비약 없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의들이 이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널 시간표인데요. 뭐 연습할 시간이 하루뿐이 없죠. 18일날 이제 수능을 보고 와서 밥 먹고 채점하고 가채점하고 뭐 기분이 울적할 수도 있고 또 신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만감이 교차할 텐데 훌훌 털고 그 다음날 이제 논술을 이제 연습을 하러 와야 합니다. 그래서 총 2회가 이루어지고요. 1회는 1시부터 4시, 2회는 4시부터 7시 연달아서 이제 쭉 진행이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조금씩 들어가기는 할 텐데, 그러니까 애들이 간식 같은 거 먹어가면서 연습을 해야 되죠. 과거에 한 10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학생들이 보통은 이제 수능 끝나고 12시간 정도 논술을 쓰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최근에는 좀 학생들이 연습하는 양 자체가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저 강사로서는 이것보다 이 정도는 반드시 해야 한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편입니다. 특히 그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뭔가 이제 성장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파이널 기간에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향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의 실력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을 때 본인이 연습하지 않아서 그만큼 이제 지체가 되었다면은 그거에 대한 불리함이 좀 가중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연습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수업은 1시간 40분 딱 시험 시간에 맞춰서 딱 100분 시험 시간에 맞춰서 실전적으로 답안을 작성을 합니다. 물론 첫날에 첫 1회차 때는 약간의 오리엔테이션이 앞에 있을 예정이에요. 그런 다음에 딱 시간을 맞춰서 답안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시험장 가면은 그 원고지가 아니라 줄인데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몇 자 정도 써야 되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낭패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연습할 때만큼은 원고지를 씁니다. 원고지를 씀으로써 내가 1번 문항에 몇 자 정도 썼는지, 2번 문항에 몇 자 정도 썼는지, 3번 문항에 몇 자 정도 썼는지, 이것들이 지금 잘 분량이 조절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원고지에다 대고 1시간 40분 딱 100분 동안 이제 답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제 강의가 이루어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이제 강의가 될 것입니다. 물론 논제에 대한 해설도 이제 풀어 나가는데, 논제와 제시문 해설을 이제 상당 줄이고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는가, 이것이 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성균관대가 모의를 내기는 했는데, 이번 모의가 그동안에 성균관대가 냈던 여러 이제 문제들 중에서 가장 무성의한 모의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좀 풀기에는 부적합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고, 기출을 중심으로 이제 파이널이 진행이 됩니다. 기출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건 알지만, 기출이 가장 양질의 시험 문제이고 가장 그 학교의 의도나 생각들을 알기에 적합합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모여서 종종 이제 대학들이 시험 유형을 바꾸거나 하면은 이제 문제를 출제하기도 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대학 교수님들이 1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출제하신 문제의 질적인 정도는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기출을 중심으로, 작년 기출을 중심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데, 재수생들도 종종 와가지고, 저 이거 풀었는데요? 라고 해도 그래도 풉니다. 기억도 안 나고요, 보통은. 그래서 기출 중심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성균관대학교 파이널에 대한 이제 안내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얻길 바라고 파이널 때 꼭 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